밸런스와는 이제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고요. 딱 봐도 느낌이 그러네. 그 밸런스 조절보다도 시간도 상당히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네, 맞아요. 사실 네. 이 숫자를 바꾸는 밸런스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작업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거든요. 아, 그런데 네. 스킬 자체를 변경하는 리뉴얼은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겠죠, 네. 그렇겠죠. 뭐 스킬 하나를 다른 걸로 바꾼다고 했을 때 뭐 스킬 작업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스킬 뭐 스킬창, 뭐 TP, 장비, 아바타, 크리처, 탈리스만 뭐 다 아, 바뀌어야 그러네요. 되니까 맞네요. 그게 네. 다 맞춰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문제가 없게 싹 다 조절을 해둬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캐릭터 밸런스보다 사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작업량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캐릭터 숫자가 좀 적은 거죠. 아, 그러다 보니까 예. 또 모험가 분들은 이제 키우시는 캐릭터가 아니면 또 관심 안 갖게 되니까 그럴 수 이제 있죠. 그런 경우도 예. 많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가성비가 안 나오는 작업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해준 네, 거죠? 맞습니다. 가성비가 안 나와도 합니다, 저희는. 예. 네, 해야 되니까. 예. 네, 그러니까 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험가 분들이 조금씩이나마 더 재밌는 게임을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계속 할 건데 이제 업무 일정상 정기적으로 얼마씩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라서 그래서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네, 고민하는 대상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하네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두근거리면서 기대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리뉴얼 대상은 과연 누구? 이번에 진행될 캐릭터는 저는 잠깐 말씀드렸었던 이 남 넷마스터 그리고 남 스피파이어입니다. 네. 아쉽게도 좀 한창 준비 중이라서 지금 플레이 영상은 준비를 못했는데 그냥 방향성이라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남는 마스터 같은 경우는 나선 게이지가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더 강화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선 게이지를 소모하는 스킬들의 공격력 밸런스를 조절을 하고 나선 게이지를 수급하고 활용하는 친구 스킬들을 각각 하나씩 총 2개 이렇게 추가를 해서 특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남스피파이어는 언젠가부터 여러 가지 탄을 사용해서 이렇게 기본 공격을 사용하는 특성이 좀 많이 약화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이거 탄의 마술사 뭐 이런 느낌인데 예. 그래서 그걸 그 기본 공격 쪽의 특성을 좀 강화시켜 보려고 하고 있고 네, 스킬 그 2종을 리뉴얼을 할 거예요. 예. 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 스피파이어의 시그니처 스킬이었죠. 그러니까 닐 스나이핑. 좋아. 네. 네, 그거를 요새 메타에 좀 맞춰서 네, 성능을 좀 보강을 해서 다시 재출시를 할 생각입니다. 이건 너무 기다렸는데 저희 그 네. 결상 중계할 때도 이게 서운하더라고 이거.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임팩트가 강한 스킬이었으니까요. 네.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22년 내에 좀 최소한 한 6개 이상 캐릭터가 리뉴얼이 될 거라고 좀 계획을 좀 세우고 있고 오, 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열심히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점점 이렇게 만만치 않게 들어가긴 하네요. 근데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밸런스는 또 다른 거니까 네, 뭐 이렇게 네. 말씀하신 건데 말 나온 김에 그건 그거고 밸런스는 또 해줄 거죠? 그럼요. 그 던파로 올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밸런스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합니다. 그런 거죠, 그냥 그런 거죠, 계속 그런 하는 거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하반기에도 이런 그 밸런스에 관련된 부분 굉장히 뭐 많이 파이팅 해주신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커뮤니티 적어도 이 밸런스에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많이 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7월 쪽만 해도 이 밸런스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아가지고 관련된 내용을 좀 주고받던 걸 기억을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해준다고 하니까 기대가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캐릭터는 이 부분까지 어느 정도 좀 하고 이제 시스템과 기타 카테고리가 좀 있네요. 네네.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요거 근데 일단 그 지금 시간이 저희가 처음 예고했던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요거는 그 가볍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근데 대부분이 더 있는데 괜찮은 거죠? 예. 이제 말을 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겠어요. 차근차근 네. 뭐 잘만 전해주면 되니까. 네. 알겠어요. 네. 네. 지금 2부 하는 친구들이 지금 막 몸달아서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말씀하시죠. 알겠습니다. 네네. 그 시스템 카테고리에 대해서 또 이제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강화랑 증폭 개편이에요. 예. 네, 이번에 그 배고래 박장을 준비하면서 강화 관련된 고민도 정말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레벨 확장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강화 증폭에 들어가는 비용도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좀 했더라고요. 네, 물론 뭐 색인 계승 통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예. 이게 또 그 기존 모험가 분들이랑 그 신규 모험가 분들의 갭을 또 너무 벌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거든요. 게다가 이 이벤트에서 가끔 뿌리는 그 12강 레전더리나 에픽이 이제 안 사라지니까 계속 올라갔으니까 맞아요. 예. 네, 당연히 기존 모험가 분들은 레이드나 다른 이제 핵심 콘텐츠에서 당연히 뭐 12강, 13강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뭐 갖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본인이 갖고 있으니까 네네, 그걸 맞아요. 갖고 있는 비슷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게 네, 좀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예.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예, 네, 예. 그러니까 근데 또 이제
그 던파를 처음 해보시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돌아오신 분들 아니면 또 뭐 부캐 키우시는 분들한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죠. 아. 네, 근데 그렇다고 저희가 강아지 뭐 비용을 또 엄청 낮추기에는 또 조금 어려워요, 사실. 아 이게 좀 왜일까요? 그냥 비용 낮추면은 뭐 심플하게 뭐 많은 게 해결되는 그런 거가 아닌가요? 그게 이게 맞잖아요. 이게 약간 이제 변명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네. 사실 네. 인게임에서 골드 소비를 좀 이렇게 강제하지 않는 부분이 많거든요. 많은 예. 분들이 또 던파 정도면 사실 해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어. 저희는 골드를 아끼면서 플레이를 하려면 충분히 아끼면서 할 수 있는 게임이기는 해요. 어.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액션 RPG니까 어. 이 액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스펙이 좀 모자라거나 해도 플레이를 잘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 구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캐스터님이 던파 하시다가 골드가 모이면 어떤 데 쓰세요? 아니 뭐 기본적으로 뭐 필요한 아이템 있으면 사고 뭐 경매장에서 뭐 사고 아니면 뭐 아바타 사거나 뭐 강화하거나 수리비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하면 뭐 골드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 주신 게 사실 골드가 들어가는 거의 대부분의 그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경매장에서 다른 모험가분들의 재화를 구매를 하거나 아니면 강화하거나. 근데 다른 모험가분들의 재화를 구매하는 건 사실 모험가분들끼리의 거래고 아. 이게 저희가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골드를 삭제를 하긴 하지만 결국 시스템에서 골드가 직접 소비가 되는 루트는 수리비 강화비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거의 그렇죠. 다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수리비나 강화비가 대폭 감소를 하게 되면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강화비가 많이 감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이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런 네, 근데 방향으로. 그러면 예. 이제 그 되게 이슈가 됐었던 뭐 검공화 카드나 빈티지 그 플래티넘 엠블렘 같은 거 막 1억 예. 골드 정도 한다고 막 엄청 비싼 아이템이었잖아요. 그때 막 이게 사실 그래서 막 사기짝이 아니냐 네, 뭐 네, 이런 얘기도 맞아요.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때. 네, 그러니까 그런 아이템들이 이제 이렇게 네. 인플레이션이 크게 발생을 하면 이게 몇 억 골드가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예측도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아이템들을 이제 획득하신 뭐 일부의 모험가분들은 이득이 더 커지겠지만 예. 대다수의 모험가분들은 원하는 세팅을 맞추시는 게 더 어려워질 거예요, 지금보다. 그렇겠네요. 또. 게다가 이 해당 아이템을 획득하는 거는 또 아주 낮은 확률을 두고 또 얻으실 거잖아요. 또 그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비쌀 거고. 그러니까 운에 의해서 게임 플레이가 결정이 되는 요소가 더 강해지는 거죠. 이게 처음에 그 골드 늘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아이템 가격도 맞춰서 좀 올라가고 뭐 그러면 운에 의한 플레이가 또 강화될 거 이게 좀 우려된다고 말씀하신 네,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화 증폭의 변화 방향을 이 비용을 감소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네. 실패했을 때 과도하게 페널티가 붙었던 걸 좀 완화하는 방향으로 하기로 했어요. 페널티가 완화된다는 거는 이거 어쨌든 굉장히 좀 반가운 내용 아닌가요? 이거?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선 그 기존의 강화 방식은 그대로 둘 거예요. 이걸 변경하진 않을 거고요. 방식은? 있는 그대로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강화 시스템을 하나 더 이제 얹을 건데 추가를 할 건데 예. 뭐 새로운 강화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 이거는 이 강화는 이제 100레벨 이상의 장비에만 적용이 될 거고 방식. 네, 방식이 추가되는 거고요. 그래서 100레벨 이상 장비에만 적용이 될 거고 12강하고 10증폭까지는 실패하더라도 수치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뭐 11강에서 12강 올라가다가 실패하면 안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뭐 10증폭 가다가 뭐 실패해도 뭐 증폭 수치도 변화가 없는 거고? 네. 그래서 안 떨어질 거예요. 안 떨어진다는 네네. 거니까? 대신 기존의 그 강화에 비해서 일반 강화죠. 일반 예. 강화에 비해서 강화 성공 확률이 좀 꽤 낮을 거고 그리고 대신 1회 시도 비용이 좀 더 높게 책정될 거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강화에서 골드 소비는 굉장히 좀 게임 전체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예. 대신에 또 이 강화는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이 강화에는 또 실패 보정 시스템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좀 계속 실패를 하시는 또 그런 분들은 또 이제 또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12강까지는 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보장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이거 마지막 내용이 이제 확 오네요. 이거 왜냐하면 이게 놀라운 게 개인적으로는 그 던파 강화 시스템은 영원히 안 바뀔 거라 생각을 좀 그쵸. 했었거든요. 네, 그래도 또 이제 시대가 변하면은 게임이 바뀌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말씀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는 그 캐릭터 속성 강화 옵션도 개편을 하려고 하거든요. 예. 네, 이 기존 캐릭터 속성 강화 옵션은 좀 일반적인 또 공격력 증가 옵션이랑 좀 다르게 외부 환경 영향을 아주 많이 받거든요. 또 신규 콘텐츠에서 나오는 속성 강화, 그 마법 카드나 뭐 아이템마다 또 속성 강화 수치 다 다르고 그리고 네. 몬스터마다 또 속성 저항 수치 다 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실제 증가되는 공격력에 대한 정보가 좀 굉장히 좀 부정확하고 알기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캐릭터 그 고유 스킬의 속성 강화 수치를 삭제를 하고 그거를 스킬 공격력 증가로 개편을 하는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단순하게 뭐 스킬 공격력 증가만 하는 형태는 아닐 거고 이제 캐릭터 컨셉이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그 속성 공격력 증가 의 형태로 개편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속성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들의 이득이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좀 좋아지는 네, 거. 네, 맞아요. 그래서 네. 뭐 빙결사, 쿠노이치, 네. 소울브링어, 네, 이런 캐릭터들을 좀 염두에 두고 하는 진행이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요런 느낌이. 네. 예. 그리고 네, 이제 다음 뭐가 있어요? 크리처입니다. 크리처요? 네네. 부지런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예, 예. 네, 이 또 크리처는 또 초기에 다른 장비들이랑 다르게 던전 플레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일종의 뭐 동반자 같은 컨셉으로 기획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맞아요. 네, 예. 던파 오래 즐기신 분들이면 많이도 알고 계실 텐데요. 또 옛날 얘기긴 한데 와. 그 할파스라는 크리처가 있어요. LP판 얘기하시는 건지 뭐라고 네, 할파스라는 크리처가 있는데 예. 그게 그 몬스터를 공중으로 이렇게 띄워줘요. 예. 네, 그래서 블랙망토로 이제 그 몬스터 묶어놓고 할파스로 띄우고 디스크 던지면 다 원킬 나는 또 그런 예. 네 그런 또 재밌는 시절이 또 있었거든요. 네. 네. 더 얘기해 주세요. 할아버지 더 얘기해 주세요. 네.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아니. 이 뿌띠 마르피사나 뭐 타이거를 소환해서 뭐 대신 몸빵해주는 경우도 있었고 예. 최근에 또 이렇게 잠깐 핫했던 크리처 있잖아요. 우리 네. 누렁이? 네, 누렁이 또, 또 핫했죠 최근에. 그래서 그러니까요, 누렁이. 네, 어쨌든 뭐 이런 크리처 스킬이 던전 플레이에 좀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거든요. 아. 근데 언젠가부터 이 크리처가 던전을 함께하는 이런 조력자가 아니라 예. 단순히 성능을 높여주는 이 장비가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랬죠. 네, 그랬죠. 그래서 저희는 예. 이런 부분이 단순히 크리처의 어떤 제작 단계에서 발생한 퀄리티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 게임 내 전반적인 환경 변화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좀 했어요. 네. 던전은 뭐 계속 어려워지고 뭐 슈퍼 아머 무적 상태 몬스터를 계속 나오고 뭐 몬스터 체력도 어마어마하니까요. 그러니까 크리처가 던전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제한적이 된 거죠. 그렇게 됐네요. 네, 그래서 예. 크리처 데미지를 좀 이렇게 과감하게 한번 좀 상승시키는 시도도 이렇게 해봤는데, 예. 네, 좀 한계가 있었고요. 아. 사실 이 크리처 개편을 검토한 건 굉장히 오래된 일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근데 어쨌든 이 좀 오래 검토를 해봤지만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인 크리처 시스템 자체를 개선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크리처는 단순한 그냥 스펙업 장비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좀 내리게 됐고 이번 네. 만렙박장을 기점으로 크리처랑 아티팩트도 네, 좀 새로운 시스템과 기능을 좀 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랜 고민이라는 말씀처럼 사실 크리처에 대해서도 막연하게 이제 궁금증을 갖고 계시거나 이게 어떻게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셨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오랜만에 바뀌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좀 설명 가능할까요? 크리처가 성장해 나가면서 캐릭터에 미치는 영향이 좀 강화된다거나 예. 네, 아니면 뭐 지금까지는 고정이 돼 있었던 그 크리처의 뭐 약간 장난감 같은 그런 스킬을 다른 스킬로 교체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의 추가를 좀 고려를 하고 있어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패치가 지나칠 정도로 캐릭터의 성능에 영향을 준다거나 하진 않을 거거든요. 예. 네, 저희가 집중하고 싶은 거는 이 실제 모험가 분들의 플레이에 크리처가 좀 더 재미있는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티팩트도 변경점이 좀 있을 거예요. 아티팩트요? 네네. 예. 사실 이건 아주 오랜 시간 방치되어 온 일종의 좀 버려진 아이템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크리처 개편하면서 같이 아티팩트도 이 모험가 분들의 플레이에 좀 더 재미를 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개편이 진행될 거예요. 사실 좀 오래 전에 진행이 됐어야 됐죠. 그러니까 드랍이 안 되는 구간이 있는데 아티팩트가 예. 아티팩트 그런 구간에 드랍을 좀 추가하고 옵션도 좀 매력적으로 더 이제 개발을 좀 하고 그리고 뭐 제작 시스템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좀 네,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거라고 할지라도 사장시키지 않고 꾸준히 지켜보고 있다고 좀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 앞으로도 그런 부분 잘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스템 카테고리도 이제 어느 정도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카테고리, 야, 기타가 남아 있습니다. 기타 카테고리. 네, 예.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럼 기타 카테고리는 뭐 어떤 내용부터 한번 출발해 볼까요? 기타 카테고리는 우선 그 던파로운 때 드렸던 약속들의 후속 조치를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 싶거든요. 맞아요. 근데 던파로운 때 굉장히 많은 약속들을 네. 저희가 또 주고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 8월 던파로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크게 네. 세 가지 종류의 약속을 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액션성을 적절히 높이면서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파밍 부담을 좀 줄이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쾌적한 플레이 환경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게임의 이 재미를 강화해 나가겠다. 그게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때 이제 뭐 Q&A까지 막 하면서 이렇게 진행한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어. 내용이 좀 이렇게 있는데 그랬죠. 네 사실 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저희 최대한 올해 안에 지키려고 지금 4개월 동안 정말 정신없이 진짜 치열하게 논의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예. 몇 가지는 근데 좀 급하게 진행한다고 잘못 판단한 부분도 없지 않고 아직 좀 이렇게 못
다한 부분도 네, 아, 없지는 않은데요. 네,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음. 그런데 적어도 약속드린 내용은 절대 잊지 않고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진행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켜나가면서 제 스스로 생각했던 뭐 후회나 아쉬웠던 부분에 대한 그 얘기도 좀 같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컨텐츠 재화의 50% 계정 기속을 적용을 예. 했는데 지금 들어보면 이건 약간 좀 아쉬운 방향성이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이게 캐릭터를 여러 개 가진 분들의 콘텐츠 플레이 속도가 빨라진 거는 제 나름대로는 사실 나쁘지 않은 결과였거든요. 예. 이건 제가 원했던 결과이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북캐릭터까지 막 너무 많은 북캐릭터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 북캐릭터가 네. 많은 분들의 졸업이 너무 빨라지면서 이제 할 게 없다는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기도 했고 사실 예. 제가 원했던 거는 한 캐릭터 졸업한 다음부터 두 번째 캐릭터부터는 조금 더 이렇게 원활하게 졸업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게다가 이제 좀 우리가 지금 최종 콘텐츠가 오즈마니까 그쵸, 예. 오즈마처럼 난이도가 구분되어 있는 단계별로 있는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이 너무 빠르게 위로 올라가 버리신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캐릭터 한 개, 두 개를 주력해서 키우시는 분들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해서 아. 공대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제가 이제 사실 던파는 다캐릭터 게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여러 캐릭터를 키우는 걸 좋아하니까 제 캐릭터별의 액션을 굉장히 좀 좋아하니까 그랬던 거지 막 무조건 막 캐릭터 늘리세요 막 이런 생각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막 힘들게 막 캐릭터를 늘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아. 근데 물론 이벤트에서 이제 캐릭터를 잘 육성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을 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이건 전반적으로 좀 제 판단 미스인 것 같아서 네 그래서 향후에는 방향을 좀 바꾸려고 네 좀 여러 가지 방향성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는 방향은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는데 콘텐츠가 신규로 나왔을 때 처음에는 개개 드랍 비중을 좀 낮게 책정했다가 뭐 시일 지나면서 점점 높여주는 방식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개개 드랍 기준을 그냥 낮게 가져가고 대신에 단일 캐릭터 돌리더라도 그냥 파밍 기간 자체를 예전보다 좀 짧게 잡는다거나 뭐 그런 뭐 몇몇 방향들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향후에도 다 캐릭터가 좀 너무 강제되거나 그 현실 피로감이 너무 높아지지 않는 선에서 좀 적절하게 좀 고민을 해 나가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아,